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10대 성씨인 김, 이, 박, 최, 정, 강, 조, 윤, 장, 임씨까지 이 10개 성씨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무려 65%에 육박한다는 사실을요. 그 중에서도 김씨, 이씨, 박씨, 이 단 3개의 성씨만 합쳐도 인구의 45%에 달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특정 성씨 몇 개가 국가 전체를 장악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자랑스럽게 말해온 성씨, 그리고 집안의 보물처럼 모시는 그 족보들을 두고 사실 그거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이 기현상을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노비들이 돈 주고 산 가짜 성씨들이 판을 치는구나. 우리는 이 잔인한 문장 하나에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천년 역사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온 그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진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소중한 조상을 근본 없는 노비라고 욕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씨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조작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치열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와 성씨에 대한 설명은 기가 찰 정도로 단순합니다. 조선 후기, 나라가 망해갈 무렵 배고픈 양반들이 족보를 팔아치웠고 성조차 없던 노비들이 쌀 몇 가마니에 그걸 사서 너도 나도 김씨, 이씨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자격지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60년간 한국학을 집요하게 파헤친 푸른 눈의 노학자 마크 피터슨 박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본은 성씨가 30만 개나 되는데 왜 한국은 고작 250개뿐인가? 그러면서 피터슨 박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건 한국인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 유일의 평화와 관용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피터슨 박사가 폭로하는 우리나라 성씨 조작설의 거대한 음모는 무엇일까요? 대체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천한 노비의 자식이라 믿게 된 걸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씨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인류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적 같은 생존의 기록임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의 전면은 수치심 그 자체입니다. 10대 성씨가 인구의 65%를 장악하고 김, 이, 박, 세 성씨가 절반에 육박하는 45%를 차지하는 이 기이한 통계.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우리를 근본 없는 가짜 양반들이 판치문 나라, 족보를 사고팔며 조상을 조작한 비겁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멸시하고 자학하며 우리의 역사, 족보, 조상들을 숨기고 싶은 치부찜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피터슨 박사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특정 성씨가 이렇게 쏠려 있는 건 멸망한 적군조차 죽이지 않고 품어 안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관용 시스템이 남긴 흉터이자 훈장이라는 사실입니다. 6세기 한반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갈 당시에는 정복전쟁으로 비명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킨 직후 당연히 피해 숙청이 벌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야의 마지막 왕족들은 죽기는커녕 신라 최고의 귀족인 진골로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바로 멸망한 나라 가야의 후손이고 우리나라 제1대 성씨 김의 김씨입니다.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던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가 성씨를 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살육이 아닌 통합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장면을 더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17세기 이전의 족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놀랍게도 그곳엔 아들과 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고 재산 역시 아들, 딸 구별 없이 정확히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 굳게 믿어온 남존여비는 사실 우리 역사에 아주 최근에 발생한 기형적인 변종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낯설게 다가옵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은 친가가 아닙니다.
바로 외가인 강릉 오죽헌입니다. 왜일까요? 당시엔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즉 장가가는 문화가 국가의 표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꼰대 같은 유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처가와 친가의 구분이 없던 이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문화가 우리의 근본을 보존해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통찰은 역설적으로 1965년 이 땅을 찾은 한 이방인의 시선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196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 도착한 하버드 청년 마크 피터슨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한국의 청년들은 낡은 경제학 원서를 파고들며 눈을 빛내고 있었던 겁니다. 피터슨 박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독함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을 넘어 자신의 뿌리와 가치를 증명해내려는 처절한 학구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멸망한 왕조를 죽이지 않고 품어 안았던 그 옛날의 관용은 현대에 이르러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실력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인은 결코 가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이 열정과 도끼는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일본이 칼을 쓰는 사무라이를 숭상하며 전쟁으로 자멸할 때 우리 조상은 붓을 쓰는 선비를 숭상했습니다. 출세하려면 칼싸움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했던 나라. 이 지독한 교육열이 60년 만에 반도체와 K컬처를 만든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연약해 보였던 붓끝이 결국 세상을 파괴하던 칼날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대체 누가 천방지추 마골피는 천안성씨라고 낙인 찍었을까요? 피씨는 가죽을 만져서, 마씨는 말을 돌봐서 천하다는 근거 없는 비하들. 사실 이 성씨들은 과거 급제자를 수두룩히 배출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잡과가 아닌 문과 급제자까지 배출한 엄연한 양반층이었습니다. 이 악의적인 프레임의 배후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의 강력한 혈연 결속력을 깨기 위해 너희 조상은 사실 노비였다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적들이 심어놓은 자격지심 속에 갇혀 살 생각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씨가 적은 것을 다양성의 부족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고도화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무사들의 칼끝 아래 30만 개의 성씨로 갈라져 각자 도생할 전쟁에 우리 조상들은 과거제도라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통해 본인 성씨와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즉 칼이 아닌 실력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사회를 구축한 것입니다. 결국 김, 이, 박 등을 포함한 거대 성씨들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 건 특정 가문이 독점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살아남은 결과값입니다. 멸망한 왕조의 성씨조차 지워버리지 않고 국가의 핵심 인재로 등용했던 이 놀라운 포용력은 현대에 이르러 전쟁보다 교육에 올인하는 한국인 특유의 DNA로 계승되었습니다. 우리가 65%라는 압도적인 통계 수치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큰 내전 없이 공동체를 유지해온 통합의 상징으로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독합니다. 6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푸른 눈의 노학자 마크 피터슨 박사가 남긴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독함은 타인을 짓밟는 파괴적인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란 속에서도 조상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붓을 놓지 않았던 지독한 하교육이며 나라를 잃은 수치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생존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참 잔인했습니다. 10대 성씨가 65%나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며 족보를 산 가짜 양반들, 침략만 당한 불쌍한 노비의 자식들이라며 우리 조상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왔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멸망한 적의 왕족조차 죽이지 않고 품어안은 인류 유일의 관용을 가진 민족이었고 칼보다 붓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명해낸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성씨가 45%를 차지하는 김, 이, 박이든 혹은 65%의 거대 성씨 군단 안에 있든 아니면 그동안 억울하게 오해받아온 소수 성씨이든 이젠 상관없습니다. 그 이름들은 수천 년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서로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아남기로 택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합의가 남긴 영광의 흉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핏줄에는 노비의 비굴함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고 지켜낸 승리자의 DNA가 흐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성씨는 여전히 비웃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천년을 버티고 이겨낸 기적의 기록입니까?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집 족보는 돈 주고 산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수만 개의 성씨로 쪼개져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반복했던 역사와 단 몇 개의 성씨로 단단히 결속해 천년의 왕조를 지켜낸 역사 중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한 것은 어느 쪽입니까? 붓의 힘과 칼의 힘, 당신의 혈통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나요? 조작된 낙인 뒤에 숨겨진 당신만이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상의 기록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그 상식, 정말 당신의 생각 맞습니까?